네, 어제 경향신문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양평 공무원 사망 직전에 접촉했던 사실을 특검팀이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만났던 장소였던 카페의 CCTV까지도 요구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관련해서 여현정 양평군 의원님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의원님? 들이대셔야죠. 뭘 많이 그쵸. 가지고 오셨네요. 네, 양평 고속도로 여전사 여현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네, 후원 계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농협 301 0353 6759 441이죠? 네, 예. 사일입니다. 예. 네. 고속도로 고속도로 전사에서 네. 네, 요즘은 김선교 잡는 예. 김선교 헌터로 김석기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터로 네. 예, 그 이현정 TV도 여현정 TV도 있구나. 네, 예, 여현정 구독 TV.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경향신문 단독 보도 보자마자 의원님께 토스해드리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네. 여쭤봤는데요. 사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공무원 정모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네. 김선교 의원의 보좌관을 만났다. 네. 맞습니다. 왜 만났을까? 이거 너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이 보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신문 보도가 되기 이전에 네. 지역에서는 이 죽음의 책임이 당연히 김선교 측에 있다. 그리고 2일 조사를 받고 10일 사망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접촉을 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네. 그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수상한 메모에 이어서 직접 최측근인 보좌관이 고인을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본인의 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고인의 뭐 메모를 통해서든 고인의 이제 입장 발표를 통해서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촉이 계속 시도되었었다라는 것은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이제야 네, 나왔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이제 확인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네, 알려졌지만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네. 약간 공공연한 비밀처럼 네, 맞습니다. 김선교 의원의 보좌관이 접촉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네, 것이네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중요한 것은 김선교 의원의 보좌관이 왜 여기에 끼어드느냐라는 겁니다. 네. 예. 그 뭔가 어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뭘 막기 위해서 왜 이 김선교 의원이 사실은 양평 군수였고, 네. 그렇죠? 양평 군수이던 시절에 정모 씨가 실무 맞습니다. 담당자였고, 네. 그 공흥지구 개발 네. 관련해서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네.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모종의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보좌관이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사실 이 숨진 공무원은 공흥지구 개발 당시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이제 산정하는 지가관리 팀장이었고요. 그 모든 책임은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2일 특검 조사에서도 우리 고인께서는 당시 군수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로 인해서 개발 부담금이 없어졌다, 영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이 진술했다라는 내용을 사실 그 뭐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0월 2일 날 하고 10월 3일 새벽까지 진술을 하고 나와서 10월 3일에 이제 메모를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월 4일에 김선교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김선교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그 진술을 했다. 하도 쪼니까 네.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했다라고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통화 내용이 채널에 의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통화 내용도 사실은 김선교 의원 측에서 박경호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했지만 누가 봐도 저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수상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네.
계속 그냥 저만 쪼는 거지 뭐 등등의 네. 좀 친근감 있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과 이 고인이 된 면장님과는 네.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고요. 네. 이제 저거는 조사받고 바로 나온 다음 날입니다. 10월 네. 4일이고요. 저렇게 대화를 하고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그 면장님의 진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 대해서 강압에 의한 것이었던 것으로 맞추는 정황이 여러 차례 저는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죽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네. 언론 보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월 2일 날 네. 고인이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0월 3일 날 이 공무원이 메모를 쓰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 유서라고 알려진 네. 그 메모인 거죠. 그리고 나서 10월 6일 날 보좌관하고 양평의 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월 8일 날 또 만나게 되는데 네, 네. 두 차례 만나는 거죠. 네. 요 자리에는 변호사 박경호 씨가 동석을 하게 네. 되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9일 그 다음 날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모 씨가 네. 박경호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성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분의 메모를 공개하게 됩니다. 네. 이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면 네. A 보좌관 그리고 박경호 변호사도 사실은 대전 대덕지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과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 고인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고 왔고요. 그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미 충분한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추후에 그 조사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사를 대비하거나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변호사를 본인의 조사는 종결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임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그것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네. 선임을 했고 변호사 선임 지금 나와 있는 카톡은 변호사 선임 당시에 변호사랑 주고 받은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변호사가 공개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고맙다, 은인이다라는 이런 인사를 하고,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본인의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다른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선임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고맙다라는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이제부터 안도가 된다라는 식의 네. 메시지를 주고 받고 바로 다음 날 사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사실 저기 공개하지 않은 카톡 내용에 10월 10일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렇게 카카오톡이 네. 메시지창이 표시되는 거는 네. 대화가 없으면 날짜가 표시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대화는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거는 잘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기까지만 공개한 거다? 맞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공개했습니다. 10월 10일에 대화는 있었습니다. 예. 주고 받았거나 네. 혹은 뭐 한 사람이 뭐 전달을 했거나 네. 어쨌든 대화는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 메시지로는 후단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메시지만을 봤을 때는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 서로 존중하는 사이라야 합니다. 네. 사건이 잘 끝나고 사적으로 인원이 계속되면 그때 친하게 지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뭔가 앞으로의 훗날을 좀 도모하는 그런 네. 인상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타임라인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게 10월 4일에 네. 보좌관과의 통화도 전체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10월 7일 날 네, 10월 7일 날은 그 국민의힘 지역 인사와 박경호 변호사를 연결한 또 누군가가 있어서 네.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 이것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특검에서도, 행적에서 네. 지금 그 10월 4일하고 10월 7일 행적이 더 있다는 더 거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4일에는 이제 보좌관하고의 통화가 이루어진 예. 것으로 이 뭐 채널 A 보도에서 네. 그 음성이 보도되기도 했고요. 음흠. 그리고 10월 7일 날은 이게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양평 시장의 그 모 식당에서 음. 국민의힘 유력 인사와 우리 이제 고인이 근무했던 해당 면의 기관 단체장으로 알려진 유력 인사와 네.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메모가 건네졌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메모가 건네진 네,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메모 본인들이 좀 그렇게 띄워주시면 저 이야기합니다. 메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메모가 10월 7일 양평시장 안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그 네. 유력 인사와 네. 만났고 이 자리에서 그 메모가 건네졌다. 네, 그렇게 혹시 얘기가 이 되더라고요. 특검에서 뭐 CCTV를 확보했다거나 이런 거를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CCTV를 요구를 했고 네. 그거는 이제 이 10월 식당에. 6일 식당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네. 이 CCTV가 중요한 단서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네. 지금 이 언론 보도 경향신문에 나온 CCTV는 10월 6일 8일 보좌관과 고인이 만난 카페의 CCTV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CCTV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성교 의원 측에서. 네, 네. 근데 사실상 이 CCTV를 본인이 불리하게 작용될 건데 이게 공개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검도 요구했는데 네. 김선교 측에서도 그 네. CCTV 우리한테 먼저, 줘.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네. 증거인멸 인멸이죠. 네. 혐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김성교 의원이 충분히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이든 행할 인물이다라고 제가 여기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입막음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괴로워했고 아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김성교를 지켜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입막음을 해왔고 심지어는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온 그 네, 동료 네, 네. 직원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동료 직원들에게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또 다른 제2, 제3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성교가 존재한다고 하면 정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러면 이 구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양평군에 조사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받고 있습니다. 네, 아. 받고 있고요.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는 예. 이 사건의 이 죽음에 대해서 특검의 강압 수사라고 국힘에서 몰아가지만 사실상 이제 지역 사회나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책임질 사람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김성교 의원이 계속해서 이런 영향을 행사하는 한 또 다른 피해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다른 누군가가 이 책임질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소환 조사와 함께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김성교 네.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어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6일입니다. 26일에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번째 조사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검이 압수수색한 게 7월 25일입니다. 네. 넉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소환하는 거예요. 네. 너무 늦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즉시 소환하지 않고 넉 달이나 걸렸던 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국감이 있어요. 네. 뭐 의회 일정 때문에 못 나가요. 뭐 이렇게 저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신문 보도에 따르면 21일이 소환 예정일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연기 신청을 해서 26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측에서 계속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미루고 좀 시간을 끌려고 했던 지연 작전을 썼던 것도 있겠지만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그 이제 빌드업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양평군에서는 이 공흥지구 것만 보더라도 공흥지구도 좀 사실은 복잡합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미부과한 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한을 또 이제 불법으로 연장해준 건이 있고 또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을 그 지정을 해주면서 개인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모두 저희는 특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담당 부서별 이제 결제 라인들에 대한 조사들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은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과정들이 좀 길게 갔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 김성교 의원에 대한 우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증거인멸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사망 사건은 너무 좀 미스테리한 네. 대목이 많습니다. 특히 그 유서의 중간중간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대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에 네. 이를테면은 뭐 군수님이 절대로 뭐 네, 지시는 예, 없었다고 지시는 하는데 없었다. 뭐 강요했다. 예, 뭐 이런 메시지를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추후에 이렇게 네. 추가한 듯한 네. 작은 글씨로 네. 티나게 쓴 대목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네. 같고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이요. 네, 네. 예, 특검이 왜 이렇게 메모장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이제 기사에서 저는 확인을 했고요. 네, 특검에서 메모의 작성 진위와 예. 그다음에 이제 유포 자체도 국민의힘 측에서 했잖아요. 네네. 네, 고인의 뭐 유족이나 뭐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수사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 접촉을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유족들은 사실 그 접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선임 당한 변호사가 국민의힘 측이기 때문에 네. 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지금 계속 나서면서 사실상의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직접 접촉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는 이제 유족분 중에 한 분에게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좀 계속 전했고, 네네. 사실상 이게 이제 가족이 대신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뒤집어쓰고 그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명예 회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좀 드렸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고요. 어제 그 네. 김건희 씨의 오빠 되는 김진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양평과 관련해서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분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공흥지구에서는 네 상당히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핵심 피의자고요. 김성교하고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기대를 했었는데 또 기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좀 화가 나는데요. 예. 또 김성교 사건하고는 또 다른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김성교가 네. 훨씬 높습니다. 아. 이미 그렇게 해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또다시 이제 기각이 돼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네. 이 양평의 혼란이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네. 지역의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네. 행사를 하면 네. 답이 없다. 맞습니다. 지역이 지금도 진짜 얼어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고 혹시라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네. 그 상황을 끝내는 게 저희는 이제 양평이 정상적으로 네.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도 이제 행사장을 다니면서 뻔뻔하게 축사하고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다녀요. 그래서 일말의 반성과 예.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면 저는 저렇게 계속 뭐 출석
미루고 하면서 지연시킬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네. 특검팀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그리고 특히 그 원희룡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때부터 이 고속도로가 뒤틀리기 종점 변경이 네, 그게 진행이 확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 혹시 뭐 파악된 정보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저도 지지부진하다가 예. 이제 아예 수사가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예.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수사 기간을 연장을 했고 의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고속도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거나 실제로 책임 규명이 되지 않고 종료된다고 하면 저희는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아이고. 사실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네. 이 정부 초반부터 굉장히 네. 뜨거운 이슈가 네.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수사 기간이 또 한 달 연장이 됐고 그 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어떤 수사 성과를 내서 이후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양평도로와 관련해서 누구를 어떻게 기소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릴 맞습니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의 관심 사항이었고 고속도로 네, 문제가 고속도로가. 네, 인수위의 개입이나 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정황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한 계단만 더 넘어가면 올라가면.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예. 저희도 답답하고 예. 좀 속이 탑니다. 예, 그 최은순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최은순 씨도 양평에서 최은순 네. 씨를 빼고는 또 대화가 안 그쵸. 돼요. 네. 그런데 그 이번에 보니까 네. 그 체납 1위를 했더라고요. 했어요. 네. 예, 지방행정 과징금, 네. 제재금 체납 1위를 했는데 네. 공흥지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데 세금은 또 25억이나 안 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건은 도촌동 네. 개발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사안이었고요. 그 양평에서는 사실은 뭐 따져보면 더 할 수도 있죠. 네. 그 공흥지구 것만 해도 개발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하수종말 처리 구역을 그 원래 당초 사업 기간 이외에 연장된 기간에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의 이익이 약 20억 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개발 부담금 17억 원이 최초 부과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내야 되는 건데 안 낸 거죠. 내야 되는 건데 안 낸 거고요. 예. 그 17억이라는 액수도 그 개발 이익과 예. 통상적인 그 350세대 개발을 하면서 벌어들였을 분양 수입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양보해서 17억 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것도 영원으로 만들어줘서 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흥지구만 해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약 50억 원 정도는 그 특혜를 베풀어서 가져간 게 아닌가라고 네. 추정이 됩니다. 도촌동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네. 도촌동은 도촌동까지 그러니까 합치면 어마어마하고요. 양평이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뛰려고 했었던 분들이니 그럼요. 예. 네, 네. 이 가족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김씨 일가가 네. 실제로 해먹으려고 했던 게 어느 레벨인지 네. 사실은 캄보디아 ODA 이것도 하나도 지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워낙 많아야지. 그러니까요. 너무 들여다보기가. 많아서 네. 김건희 특검팀은 진짜 조사 분야가 너무나 방대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형 목사님 초청 강연회 한 걸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구형 받으셨어요? 네, 지금 재판 중인데요. 지난 10월 30일에 그 검사가 보복성 기소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고속도로 싸움을 하면서 무슨 네. 목사님 초청 강연회 한 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통상적인 시국 강연회를 제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네.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님이 주최한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2024년도에 예.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선을 뛰어야 되니까 네. 저희 우리 후보님이 계셨고 네. 총선을 뛰어야 되니까 상당히 바쁜 시기였고 이제 여주에서 시국 강연회를 했고 최재형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강사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도자가 됐고요. 어머. 주범으로 징역 1년을 구형을 받았는데요. 이게 사전에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의했다라고 네.
공소장에 적었어요. 검찰이. 네. 근데 저희는 이 선거 운동용으로 네네, 시국 모의를 강연회를 했다. 연 거다. 연 거다. 근데 예.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전국에 약 20여 곳의 강연회를 하셨대요. 예. 그리고 양평 여주에서 했던 것보다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하셨대요. 네. 근데 어느 곳도 문제 삼지 않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여주 시국 강연회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당시에 기소한 검사가 누구예요? 이상돈 검사라고요. 예. 네, 예. 이상돈 부장검사라고 예. 여주지청. 여주지청에 네. 있는 이상돈 부장검사. 그러니까 20군데에서 시국 강연을 했는데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 있으니 여현정 의원이 뭐 저하고 예. 저희 이제 같이 공동 주최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분들 예. 그분들도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 경고 주의 조치로 그 명품백 그칩니다. 관련된 걸 거 아닙니까? 디올백 관련된 디올백 이야기, 거. 고속도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디올백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까지 나왔죠? 네네 예. 제가 황당한 거는 예. 온갖 명품 다 받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샤넬백, 통일교에서는 샤넬백, 네네. 무슨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네. 반클리프 뭐 다 그렇죠.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뇌물을 네, 받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명백한 중범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이 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선거운동을 했다 쳐도 당선이 되지 않은 분이에요. 네, 낙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익이 돌아갔다라고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보복 편파 검찰의 이제 기소와 재판으로 네.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은 심지어 후보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후보가 아니었죠. 총선에 출마 후보도 네. 아니었어요. 군 네. 의원일 뿐입니다. 네네. 그런데 군의원은 선거법 당연히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 사실상 누가 선거 기간 앞두고 예.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면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모의하고 예. 그것을 강연회로 둔갑해서 하겠습니까? 예. 주장 자체가 저희는 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현정 의원님 볼 때마다 네. 언론이 지역의 이런 네. 현안들에 좀 더 관심 갖고 취재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지역에서는 서울에서는 왜곡되게 보도를 하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예, 서울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역 단위에서 이게 일어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고발을 해주고 네. 여론을 환기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관심을 현장에서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죠. 예, 네.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게다가 제가 좀 현역 군의원이고 네, 또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 생명을 끊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건들을 다 하고 계세요.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이 공무원 사망 사건, 네. 이 뭔가 냄새가 난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확인해서 취재하셔서 또 취재 편의점에 오셔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